나이 먹어서 없어 보이는 행동, 자랑질, 질투, 그리고 잔소리 하던 분들 있잖아요. 정말 꼴불견인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정말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나이값도 못한다. 나이 헛먹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이에 걸맞는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엄청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엄마한테 장난감 사줘. 안 돼. 길거리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지랄 발광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게 5살짜리니까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60, 70 먹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자기 뜻대로 음식이 안 나왔다고 진상 행동을 하면 정말 꼴불견인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 너그럽고 포용하고 폭넓은 이해심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자랑질, 질투, 화내고 짜증내고 옹고집, 특히 아랫사람들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하대하는 거, 이건 나이 먹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없어 보이는 행동 첫 번째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그거 되겠어? 그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망해. 그거 안 돼.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늘 부정적인 말을 막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를 죽여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의 험담, 뒷담화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 이야기하기 참 재밌죠. 험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은요, 요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는 거는 결국 누워서 침 뱉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할수록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없어 보이는 행동 두 번째는 무시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참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리고 자기 감정만 강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이 힘들어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 자기가 힘든 것도 그때 막 과장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 눈에는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하던 분들 있잖아요. 잔소리 많은 사람 치고 자기가 제대로 올바르고 올곧게 행동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잔뜩 있느냐? 당신아 잘하세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어 보이는 행동 세 번째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혼자 있어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상관없이 들이닥치고 수시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그런 말을 분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넌 너무 냉정해, 넌 날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도 오지랖이라고 하죠. 가서 꼬치꼬치 따져 묻고 너와 나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냐 다 이야기해라, 이런 식의 너와 나 사이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피하고 꺼릴 수밖에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유독 한국인이 외모를 더 따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력,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은 꽤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인 학생한테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연령대별로 기대 수준이 달라집니다. 30대, 40대 경제활동을 하고 5, 60대 넘어가서는 돈 좀 모아뒀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친 구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나이 먹어서는 이 정도는 돼야지 부의 축적 여부를 너무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 이런 걸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런 걸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관계를 더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재력, 돈이 관계의 바탕이 되면은 이해관계가 우선이 되는 그런 대인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대인관계는 뒷전을 밀리게 됩니다. 얕은 대인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면 이걸 내가 통장의 잔고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옷이라든가 차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장의 사람들이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집착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매일 눈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 기대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평상시에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편치 않고 긴장 상태에서 대인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엔 결국 나 자신의 자아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형태의 자아만 남게 되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내 자신이 단단한 모습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그때그때 내 자신이 어떻게 평판이 이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때그때 내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 감정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너 이상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사실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관계를 끊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자주 듣죠. 그 사람하고 손절해,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런 관계를 끊어도 되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또 오래된 정 때문에 망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관계, 자, 이쪽은 아주 잘 지내는 너무나 가깝고 친한 관계예요. 이쪽은요, 완전히 절연된 끝장난 관계입니다. 그럼 사람은 잘 지내거나 못 지내거나 대인관계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쪽 관계와 이쪽 관계, 요거를 이쪽을 하얀색, 이쪽을 검은색으로 치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엔 대단히 다양한 회색이 존재하죠. 시커먼 회색부터 거의 흰색에 가까운 회색까지. 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관계를 잘 지내거나 못 지내거나 절연 상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연락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 좀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 너랑 절교야.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연락을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친한 사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한 10번 연락 오면 한 두세 번 답변, 이런 식으로 밝은 색깔에서 점점 더 진한 색깔로 서서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끊어내가는 방법은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게 예고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연락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가벼운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내가 연락할게. 이 말 한마디면 상대한테 그렇게 큰 상처 주지 않고 또 내가 느끼는 죄책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과 싸우지 않아도 조용하게 이 말 한마디면 부드럽게 예고하고 멀어질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말없이 거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쁜 사람 같지 않지만 자꾸 대할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남녀간의 궁합 같아서 상대방하고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땐 굳이 내가 너랑 안 맞아, 안 만날래,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약에 연락이 오면 밀고 답 안 하거나 또는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도 내가 요즘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하고 미루는 거, 그리고 여러 번 연락이 오면 그 중에 일부만 답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서히 상대방과 거리를 두다면 상대방도 알죠. 이게 관계가 예전 같지 않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 없이 멀어지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실 방법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전혀 안 먹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넘어서 상대방이 그냥 막 나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아, 이젠 진짜 확실하게 끊어낼 빌미를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죠.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분명한 메시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섭섭해하고 또 심지어는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경청, 특히 나보다 젊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덜 살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모른다거나 경험이 적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열린 귀와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너보다 더 많이 알겠냐,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가 내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또 손 아랫사람, 자식들과 직장 후배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일 텐데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기도 한데요. 직장의 연장자, 선배와 또 후배 동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회식을 하는데 결국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연장자가 계산을 머뭇거린다든가 또는 어디론가 피해버리는 것처럼 없어 보이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야말로 선배로서 좋은 의미에서 조언이지만 꼰대 같은 멘트를 100마디 날리는 것보다는 이럴 때 후배들이 눈치 못 채게 조용히 가서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말로 가장 있어 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지갑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장자로서 또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몇 가지가 있겠죠. 생각의 유연성, 관대함, 포용성,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덕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듣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특히 나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항상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